공포, 인간을 쪼는 까마귀는 즉시 죽여라.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는 즉시 죽여야 해. 하지만 그런 까마귀는 본 적 없는데? 까마귀는 인간이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가잖아. 본 적 없으면 괜찮아. 대신 발견하는 즉시 죽여야 한단다. 왜? 내가 아직 어렸던 시절, 아직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재밌다고 생각하던 그때, 금방 꿈나라로 빠질 것 같은 시점에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는 바로 죽여야 한다고. 왜? 라고 이유를 물으니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어버렸고, 그러는 사이 나는 잠에 빠진다. 다음 날이 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금 할아버지에게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 바실리스크라는 외국의 괴물이 있다. 모 닌자 만화 덕분에 꽤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많이 닮은 토호쿠 지방의 괴물을 알고 있는가? 닮았다고 한다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태어나는 방식은 닮았다. 거기다 내 고향은 토호쿠 지방의 어떤 마을이었어서 칸사이 지방의 불악차별 같은 건 전혀 모른다. 땡땡 불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차별의 대상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 명칭으로서 쓰이는 정도였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내가 살던 불악에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는 즉시 죽여라라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 이야기는 내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를 찾았다. 지금부터 죽이러 갈 테니까 너도 도와. 싫어. 부활동하느라 지쳤어. 그리고 까마귀 같은 건 그냥 둬도 되잖아. 안 돼. 불악 남자들이 총출동해서 까마귀를 찾아다니고 있어. 너도 같이 찾아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나는 장갑을 끼고 커다란 낫을 받았다. 할아버지에게서는 땀과 밭일을 하고 난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 일하고 나면 바로 씻어. 냄새 난다고. 오늘은 거름을 주고 왔으니까 냄새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씻는다고 해도 거름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할아버지와 나는 근처 숲까지 걸어갔다. 당시 시골길은 신선한 풀냄새와 강렬한 비료의 향기가 뒤섞여 지독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다. 오, 이제 왔냐? 까마귀는 아직 못 찾았으니까 너희들이 힘 좀 내줘. 숲에 도착하고 처음 만난 사람은 불악장 소토메 씨. 모두 친근함을 담아 토메키짱이라고 불렀다. 토메키짱 안녕? 그 까마귀는 이 숲에서 발견한 거야? 뭐야,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점심때 여기서 애들을 습격했어. 아무래도 여름방학에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초등학생이 까마귀에게 습격을 당한 모양이었다. 이 숲은 내가 어렸을 적에도 자주 놀러 다녔던 곳이다. 예전에는 내 키 정도 되는 숲풀이 이제 가슴 높이에도 닿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토메키짱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고 현재 상황을 들었다. 토메키짱, 불황남자들 중에 올 수 있는 놈들은 전부 있는 거지? 사냥감은 잘도 잡으면서 까마귀도 못 잡는 거야? 인간을 노리는 건 멍청한 까마귀들 뿐일 텐데도. 그야 그렇지. 애들이 습격당하고 난 뒤 바로 어딘가에 숨어버려서 그게 안 돼. 뭐 너무 조져야 할 필요 없어. 정말로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라면 못 참고 또 금방 나타날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까마귀는 상당한 바보인 것 같았다. 인간을 발견하면 미친 듯이 공격해온다는 모양이다. 손을 휘둘러도 도망치지 않아서 낫으로 간단히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토메키짱, 왜 그 까마귀를 죽여야 하는 거야?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도 가르쳐주질 않아. 뭐 가르쳐줘도 되긴 한데 너 아직 학생이잖아. 애써 복잡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말로 전하는 건 안 돼. 직접 보여줘야지. 보여준다고? 그 까마귀를?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말로 전해주는 건 안 돼. 20살이 될 때까지 아직 이 불악에 살고 있다면 그때 보여줄 테니까. 나는 토메키짱과 함께 까마귀를 찾아다니면서 숲속에 있는 어떤 다른 숲으로 나아갔다. 할아버지는 우리와 다른 방향에서 까마귀를 찾고 있다. 숲속까지 들어가니 더 이상 비료 냄새는 나지 않았고 저녁 때 특유의 서늘한 풀 냄새로 가득했다. 부활동으로 지친 몸에 기운을 주는 신선한 초목의 향, 시원한 바람과 아직 밤이 아니라 그런지 조심스레 들려오는 벌레 소리. 그래서인지 그때는 위기감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말하자면 부활동으로 지쳐서 무거운 신체의 회복 시간. 하지만 그 기분을 깨는 노호가 들려왔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멍청한 놈이! 바보 녀석! 들려온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동쪽 방향, 석양이 보이는 곳에서 거의 반대 방향이었다. 할아버지 목소리야. 그런 거 같네. 무슨 일이지? 바로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여기서. 할아버지 무슨 일이야? 풀을 헤치고 동쪽으로 나아간다. 할아버지를 본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멍청이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이상사태가 벌어진 것이란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아, 죽었어! 할아버지! 이 사람 죽었어! 라고 외친 건 물론 나였다. 설마 목을 메고 죽은 시체를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죽은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일까? 머리 부분이 다 벗겨지고 입은 옷으로 여자라는 것을 간신히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목을 맨 시체는 꽤나 부패한 상태였다. 신선한 초목의 향기? 그런 걸 느끼던 난 대체 얼마나 바보였던 것인가? 처음으로 맞는 인간의 썩은 내, 지독한 썩은 내.
할아버지는 흔들흔들 흔들리는 그 시체에 대고 욕지거리를 하고 있던 것이다. 이 자식! 이 개자식이! 멍청한 녀석!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죽었잖아, 이 사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내 앞으로 토메키짱이 한 발자국 나아갔다. 거의 반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서 토메키짱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토메키짱은 아무 말도 없이 시체를 향해 가지고 있던 낫을 던졌다. 그 역시 화를 내고 있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 이 사람 죽었다니까? 어떡하지? 이런 젠장! 이미 늦었어. 까마귀를 찾을 수 없는 건 이 멍청이 때문이야. 이 녀석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당시 고교생이었던 나는 판단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토메키짱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불황남자들이 모였지만 똑같이 욕지거리를 하는 영감이 있는가 하면 목맨 시체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중년 아저씨도 있었다. 이제 곧 밤이 된다. 아마 내일쯤이면 될 거야. 모두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에 거미를 찾아라. 꽤 흥분한 상태여서 그런지 토메키짱은 침을 튀기며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슬슬 숲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간다.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는지 아직 넥타이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내일이 되자마자 거미를 찾아볼게. 라고 말했을 뿐 나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물어보고 싶은 건 산더미였지만 말조차 걸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아무리 촌구석 고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아침 5시에 일어날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은 난 아버지가 흔들어 깨우는 탓에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부터 도스코이 신사에 간다. 웃긴 이름이지만 통칭 도스코이 신사. 불악의 어린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그곳에서 스모를 하면서 논다는 것에서 그 신사는 도스코이 신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래,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 일 때문에 도스코이 신사에 있어. 넌 아직 어려서 무서운 일을 겪게 하고 싶진 않지만 20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소리는 예를 든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넌 묘하게 침착한 구석이 있으니까 보여줘도 괜찮겠지. 아빠, 오늘 일 쉬어? 그래, 너도 오늘은 부활동을 빠지도록 해. 아버지는 대뜸 젖은 타월을 내 얼굴에 던졌다. 세수하러 갈 시간도 주지 않을 셈인 것 같았다. 바로 외출 준비를 하고 도스코이 신사를 향했다. 아침 5시에 깨우는 것이나 대회를 목전에 둔 나에게 부활동을 쉬라는 등 평소에 나 같으면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은 잔뜩 있었지만 모두가 과하게 반응하는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의 정체를 드디어 알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아빠,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라는 거 혹시 요괴 같은 거야? 까마귀는 까마귀다. 그냥 새야.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아니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죽인다니? 자, 이제 곧 도스코이 신사야. 저 본전 안에 있을 거다. 내가 말해줘도 잘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받은 건지 아버지는 금세 열쇠를 꺼내 본전 문을 열었다. 문을 여니 희미하게 향냄새가 났다. 본전 안에는 신위밖에 없었다. 아니, 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평범한 방이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때 회중전등 불빛 끝에 희미한 그리고 확실한 위화감이 있었다. 갈색일 것임에 분명한 본전벽 곳곳이 까맸다. 오래되어서 생긴 얼룩인가? 아니, 그렇지 않았다. 확실히 인위적인 곡선이었다. 벽 한 면은 물론이거니와 천장까지 그려진 거대한 그림. 이건 그림이다. 벽의 그림을 빛으로 따라가며 그 그림이 무엇인지 보았다. 그 이야기는 오른쪽 벽에서 안쪽 벽으로 그리고 왼쪽 벽을 경유하여 천장까지 그려져 있었다. 먹으로 그린 듯한 새까만 새, 그 새가 만든 칠흑의 둥지, 그 둥지에서 태어난 새까만 알, 그 알이 갈라지자 거기서 피를 내뿜는 새까만 인간? 주변에 그려진 보통의 인간을 그 까만 인간이 유린하고 있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쳐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그 까만 인간은 무수히 작은 거미들에게 둘러싸여 양팔을 넓게 벌리고 있었다. 믿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 이전의 문제였다. 그저 그 그림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는 것 정도. 미술을 모르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에 그쳤다. 뭐야 이 그림, 기분 나빠. 신사 입구에 있는 비석 있잖아. 그거 유창하게 읽을 수는 없더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 구전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구전, 이렇게 쓰여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전한다는 거야? 그래,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도 토메키짱도 진실에 대해서는 몰라. 하지만 옛날 사람은 엄격했잖아. 너보다도 내가, 나보다도 할아버지가 그 까마귀를 무서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요컨대 이 그림은 선조가 그린 괴물에 대한 방어책인 것이다. 아빠, 이 그림 전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 그렇겠지. 나도 그랬어. 가르쳐줘. 네가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한 것들이 전부야. 말로 전해서는 안 돼. 네 나름대로 해석해서 불악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생각을 말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이에 인간을 쪼아먹는 까마귀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로 전하게 되어 있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검지로 아래를 가리켰다. 그것을 따라 회중전등을 비춰보니 커다랗고 두꺼운 글씨로 인간이라 쓰여 있는 것이 보였다. 닌겐? 아니야. 이건 진칸이라고 읽어. 지금부터 죽일 거다. 정확히는 인간을 쪼아먹는 게 아니다.
까마귀는 머리털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머리털만으로 까만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불악의 집이라는 집 현관 앞에 거미줄이 쳐 있었다. 방울토마토를 키울 때 쓰는 기둥 2개를 땅에 꽂아 넣고 그 사이에 거미줄을 치게 한 형태였다.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 이유를 모른다면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뭐 다들 용케도 거미줄을 쳐놨네. 사람이 필사적으로 되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된단 말이지. 아까 그 그림대로라면 진칸을 죽이는 건 거미란 뜻이야?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그림을 그린 사람 정말 머리 나쁘네. 문장으로 남기면 됐을 텐데. 이 말이 맞아. 하지만 분명 머리가 나쁘니까 문장으로 남기지 못했던 걸 거야. 아버지와 나는 일단 가장 큰 무당거미를 잡아다 거미줄을 치게 했다. 할아버지는 다른 집에 거미집 만드는 것을 도우러 갔다는 것 같다. 우리 집 거미보다 큰 건 토미키 짱네 집 정도인가?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네 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씻으러 가버렸다. 평소보다 말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이런 날이니까. 그날 저녁밥은 밤 9시가 되어서야 먹게 되었지만 그 시간이 되도록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진칸 같은 건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시간까지 힘내서 하고 있나 보네 라고 거의 질렸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었다. 큰일이야. 당했어. 도매기장이 당했어. 진칸이다. 선열이 낭자한 흰 셔츠 차림의 할아버지가 새파란 얼굴이 되어 기세 좋게 뛰어들어왔다. 굳어버린 엄마와 나를 흘끔 본 아버지는 천천히 젓가락을 놓았고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할아버지를 일단 진정하도록 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도매기장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완전히 죽었다고. 이걸 봐. 이 도매기장의 피야. 큰일이야. 거미가 아니야. 진칸은 거미 가지고는 죽일 수 없어. 진정해. 도매기장네 가족은 어떻게 됐어? 그 집에 작은 손자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가능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혼란에 빠져버린 할아버지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확인을 서두르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마을회관에 도망친 덕분에 살았어. 그러니까 마을회관에서 순찰을 마치고 온 나한테 토메키짱의 상태를 봐달라고 했어. 토메키짱은 이미 당해버렸어. 당했다니 어떤 상태였는데? 구멍투성이었어. 피를 내뿜고 있었다고. 할아버지가 그때 떠올린 광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토하고 말았다. 땡땡땡. 소방 종소리가 들려왔다. 불악주민 전원에게 긴급 사태를 알리는 종소리다. 마을회관으로 가자. 오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아니면 나였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 직후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 무슨 냄새가 나네. 이거 최근에 맡은 적이 있는 것 같은 냄새인데 혹시 최근이 아니다. 어제 맡은 것이다. 죽은 인간의 썩은 지독한 그 냄새다. 할아버지에게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 내가 아니야. 이 냄새는 밖에서 나는 거다. 아버지는 기세 좋게 일어나 헛간을 향해 뛰었다. 어머니는 변함없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나갈 준비를 하지도 않고 그저 앉아있기만 했다. 쿵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할아버지도 나도 문 쪽을 보고 굳어버렸다. 일순의 정적. 칭칸?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어머니가 입을 연 순간 쾅쾅쾅쾅쾅쾅쾅쾅.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쾅쾅. 마직. 문이 부서졌다. 우리가 지금 있는 거실은 현관에서 복도와 맹장지를 끼고 바로라서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금방이었다. 진칸은 정말로 있었다. 괴물이다! 진칸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이 아닌 괴물. 그 몸은 그림 그대로 새까맸다. 썩고 짓무른 몸은 왼팔은 없었지만 그 대신 오른팔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그 움직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마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괴물을 거미로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건가. 진칸을 보고 정말 혼란에 빠진 건 어머니였다. 라고 외치며 양손을 떨었고 이미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진칸은 그 얼굴을 인간이라 생각할 수 없는 각도로 빙글하고 회전시켰고 확실히 할아버지 쪽을 노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비켜! 떨어져! 그때였다. 아버지가 양동이에 휘발유를 채워와서 진칸에게 뿌린 것이다. 진칸은 미동도 않고 그 촉수를 할아버지에게 뻗었지만 아버지가 불을 붙이자 꼭 인간인 양 몸부림치며 복도를 굴렀다. 이게 유령이 아니라면 이걸로 죽지 않을 리 없어. 죽일 수 있다면 죽지 않는 것도 이상해. 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처럼 중얼대고 있었다. 몸부림치던 진칸은 비명 하나 없이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쭈그러들었고 이윽고 불과 함께 사라졌다. 대체 뭐였을까? 할아버지는 역시 나이 때문이었을까? 기운이 빠졌는지 움직이질 못했다. 나는 마을회관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조금 남은 불을 완전히 껐고 그 당시 엄마는 놀라서 주저앉아 있었다. 처음엔 믿지 않던 불악주민들도 우리 집의 상태와 토메키짱의 시신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흔들어 깨우는 탓에 일어나게 되었다. 지쳤을 텐데 미안하다. 지금부터 도스코익 신사에 갈 거야. 어제 일 때문에? 어제와 완전히 같은 대화. 하지만 신사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 결임 말이야. 난 예전부터 생각했어. 거미가 진칸을 죽인다가 아니라 거미를 신호로 진칸이 노린다라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지. 할아버지한테도 토메키짱에게도.
하지만 모두 이해해주지 않았어. 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 그 그림이 그려진 방법이나 마치 거미가 진칸에 수화라는 느낌이었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밖에 보일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다시금 신사에 그려진 그림을 보았다. 아빠, 나 지금 생각했는데 왜 그래? 이 이야기 천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은 오른쪽 벽부터 읽으면 까마귀가 낳은 알에서 피를 뿜는 진칸이 부화하고 인간들을 살해한 후 마지막에는 거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천장부터 읽으면 어떻게 될까? 거미를 부리는 진칸은 인간을 죽이고 마지막에 까마귀가 낳은 검은 알에서 피를 뿜으며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사실은 거꾸로였던 거구나. 아버지는 말했다. 인간을 쫓는 까마귀가 진칸을 낳는 게 아니야. 그 까마귀의 알이 진칸을 죽이는 알이었던 거야. 정말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지금이 되어서도 잘 모른다. 그날 이후 진칸은 물론이고 인간을 쫓는 까마귀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아마 정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때 진칸은 이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일담도 있다. 마지막으로 불악의 아이에게 인간을 쫓는 까마귀는 즉시 죽여라라고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까마귀는 그냥 두도록 가르치는 어른이 늘고 있다. 불악에서 매년 열리던 까마귀 쫓기 축제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불악장은 진칸에게 살해된 토메키짱의 아들이다. 그 역시 모두에게 친밀함을 담아 토메키짱이라고 불리고 있다. 토메키짱, 장례식은 어떻게 해? 오늘 내일은 힘들겠지. 토스코이 신사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나는 토메키짱의 장례식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난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간밤에 그 참혹한 시신을 보고 왔다고 한다. 장례식에는 토메키짱의 친척도 올 거야. 너도 이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말하지 마. 이 불악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말로 전하는 건 안 돼. 왜? 다시 말하게 하지 마.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또 구전하면 안 되는 구전이냐? 성가시다. 그것 때문에 토메키짱이 죽은 건데도 왜 구전은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아버지는 상냥하게 말했다. 집을 고쳐야겠다. 가솔린 말고 등유를 쓸 걸 그랬어. 처음에는 아빠만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아무 말도 없이 헛간으로 가버렸잖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혼자라면 몰라도 엄마랑 할아버지도 계셨다고. 나 혼자 도망갈 리가 있냐? 물론 농담. 만약 그곳에 나 혼자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크게 바뀐 것이 딱 하나 있다. 집으로 돌아가니 순경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꽤나 열받은 상태였는지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순경을 빨간 꼬마라고 불렀다. 아카가키. 항상 안에 빨간 이너 셔츠를 입은 꼬마라서가 아니라 아니 뭐 실제로 그랬던가. 뭐라고 해야 하나.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순경은 사이가 무척이나 안 좋았다. 야 임마, 빨간 꼬맹아, 그건 우리 땅이야. 꽁초 주워라. 아빠와 순경님은 동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날은 아빠 쪽이 우세했다. 지난날 밤 공포에 사로잡혀 가장 먼저 마을회관에 도망쳐온 사람이 하필이면 순경님이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일 좀 해라 좀. 시끄러워. 나라고 너네 집에 오고 싶었겠냐? 순경님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선 크게 한번 빨아들이더니 나를 향해 연기를 내뱉었다. 나도 순경님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빨간 꼬맹아, 지금 바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파출소로 돌아가. 어제 우리 집은 이미 보여줬잖아. 이제 와서 경찰 흉내라도 낼 셈이야? 넌 항상 날 바보 취급하는군. 나도 이 불악 주민이라고. 그리고 토메키짱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봤어. 무언가가 토메키짱을 죽였는지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근데 방에서 통 나오질 않으시니 널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보다 네 부인은 대체 뭐냐? 어제 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던데. 돌아가. 순경님을 굴복시키는 아버지가 속 시원했지만 이윽고 두 사람은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고 순경씨는 날 흘끔흘끔 보면서 변함없이 담배 연기를 뿜고 있었다. 빨간 꼬마, 일단 돌아가라. 나도 직접 보진 못했으니 함부로 말하지 못해. 아버지께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줘. 순경님은 꽤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의 아버지에게는 이길 수 없던 모양인지 발밑에 꽁초를 발로 적당히 모으더니 손으로 주워 들고 돌아갔다. 점심시간이 되도록 할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정말로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을 것이다. 정말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집이 그을려 있을 리 없으니까. 점심 식사 후 아버지와 나는 숲을 향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떠올릴 때까지 잊고 있었는데 숲 안쪽에 있는 숲풀에는 목을 메고 죽은 시체가 있다. 솔직히 그 냄새를 다시 체험하고 싶진 않았다. 웬일로 빨간 꼬마가 일을 한 모양이더라고. 밤사이에 목맨 시체는 치웠단 모양이야. 정말로 그 순경님이 썩은 시체를 치운 것인지 불안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믿고 숲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알겠지? 바로 위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 비스듬히 올려보는 거야. 알았어. 나한테 새동지 찾는 건 시군죽 먹기나 다름없다고. 센 척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숲풀이라고 해도 새동지 하나 찾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을 해줬으면 한다. 거기다 어제 그 숲에 오늘도 와 있는 것이다. 정말 무섭다. 까마귀 안 보이네. 그렇게 큰 나무는 없는 것 같네. 까마귀는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어. 그럼 못 찾는 거 아니야? 찾아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찾아보자. 아버지가 말한 대로 비스듬한 위쪽을 주의하며 드디어 까만 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라도 까치발을 서면 닿을 높이의 가지에 머리카락으로 된 둥지가 있었다. 혹시 이거? 혹시가 아니라 정말 이거였다. 정말로 머리카락으로만 만들어진 둥지 안에는 마치 사람이 만든 듯한 광택이 있는 칠흑의 알이 있었다.
거기다 달걀 정도로 큰 것이었다. 잘 찾았네. 필사적으로 찾았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의외로 된다니까. 언젠가 들은 이 대사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알은 들고 돌아왔다. 예상대로 집에 돌아갔을 즈음에는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와 있었지만 까만 달걀을 보자마자 하하하!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버렸다. 깬다. 깰 거야? 깰 거야. 신사의 그림대로라면 이 알을 깨야 진칸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 휘발유를 끼얹어서 다 죽었다면야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역시 깨는 건 좀 무섭네. 진칸이 나타날지도 몰라. 아버지는 키득하고 웃었다. 내가 농담으로 진칸이 나타날지도라고 말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알이 깨지지 않은 게 증거야. 진칸은 까마귀의 알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용물이 신경 쓰이긴 하네. 뭐가 들어있는 걸까? 아버지는 주먹으로 알을 내리쳐 깨버렸다. 기세 좋게 깨버린 건 분명 아버지도 꽤 두려웠기 때문이겠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뭐가 들어있었다고 한들 주먹으로 깨면 찌부러지잖아. 아니. 정말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 봐. 주먹도 깨끗하잖아. 그때였다. 잠깐만, 여보. 복도에 뭐 쏟았어? 엄마가 까치발을 들고 거실에 들어왔다. 복도에 페인트라도 쏟았어? 엄청 까만데? 아버지와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런 거냐? 하고 수긍하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페인트 쏟았어. 아무 냄새도 안 났으니까. 지독한 냄새는 안 났으니까. 그날 밤 아버지가 살짝 알려주었다. 아침에 빨간 꼬마가 왔었잖아. 그 녀석이 목맨 시체에 처음부터 왼팔이 없었던 거야? 라는 거야.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할아버지한텐 말하지 마. 난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푹 잤다. 토메키짱의 장례식은 부랑 모두가 진행했다. 시신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불운한 사고로 죽었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토스코이 신사의 그 그림은 바꿔 그려졌다. 그림을 그린 건 목공소의 모리씨와 순경님. 아버지는 거친 외모의 그가 의외로 섬세한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며 감탄했다. 그저 크게 변한 것이 한 가지. 그림 외에 아무것도 없던 도스코이 신사 본전에는 멋진 슈니가 놓였다. 꼭 인간이 맞는 것처럼 아름다운 칠흑의 알이다. 아버지와 내가 발견한 알이 두 개였기 때문이다. 구전에서는 안 되는 구전. 이제 진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도스코이 신사는 평범한 신사가 되겠지. 아무도 전하지 않을 테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거기 댓글에 보면은 우선 요괴의 이름이 진칸인 것은 원형이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옛날 불악이 가진 악습 중에는 미혼모를 마을에서 추방 혹은 살해하는 것이 있대요. 진칸의 정체는 바로 그렇게 희생당한 미혼모들의 원한입니다. 이야기에서 거미가 진칸의 편에 속한 게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거미는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동물이니까요. 이 경우 진칸 이야기를 글로 쓰거나 말하지 않고 그림으로 전한 건 부끄러운 불악의 역사를 숨기려는 의도였대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그 친구는 까마귀는 마을의 수호신이며 알 두 개는 각각 미혼모와 태아를 상징하고 미혼모의 알을 깨서 진칸이 비로소 완전히 소멸한 엄마가 페인트 같다고 말한 자국 또는 불자국과 페인트 자국은 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 까마귀는 수호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종지부를 찍는 존재로 보여서 진칸은 아버지에 의해 퇴치되었으며 그렇게 퇴치되어서 다 풀지 못한 미혼모의 원한을 까마귀가 알을 낳아서 출산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석이든 그 숲에서 자살한 여인은 누구며 왜 파란 쪽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억지스럽게 해석을 해봤대요. 할아버지와 토메키 씨는 시체를 보자마자 바로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히 까마귀를 못 잡게 되어서 빡친 게 아니라 그 여인과 안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여인은 토메키의 내연녀였고 임신하자마자 벌어졌다는 이야기로 생각해볼 법하다는 거죠. 거기에 해석을 좀 적용을 하자면 알이 두 개인 건 여인이 쌍둥이를 임신했던 거로 단순히 워낙 없고 이 해석도 여인이 외팔인 이유는 정확히 못 밝히는데 개인적으로 진칸이 여인과 관련된 걸 나타나기 위해서 설정한 신체적 특징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근데 뭐 진짜 해설은 글쓴이만 알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상상을 해봤다고 하네요. 이 댓글을 쓰신 분이.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아무래도 진칸은 죽은 사람의 원혼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색 알은 까마귀가 수거한 원혼의 본체, 사라질 때 풍선처럼 가라앉은 건 불에 탈 때 자신의 존재가 위험해질 것을 알고 알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구전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마을에서 뭔가 외부에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